자기야. 안녕하세요. 알로 알로 형님들도 반가. 우리 형님들 베트남에 관심 조금 있으시죠? 우리 베트남 여성들에게도 관심 있으시죠? 당연하지. 우리가 라이브 같은 거 방송하다 보면은 저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죠. 어딜 가야지 아가씨가 많습니까?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는 한 달이나 뭐 몇 달 했을 때 뭐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돈적인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거니까 우선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일 큰 거는 주거비죠. 숙소비. 숙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월세가 50에서 한 70만 원 이 정도 사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원룸이라고 쳤을 때. 근데 안 와보신 형님들은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 베트남이 자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도 뭐 15만 원, 20만 원이면 싸겠지. 엄청 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월세가 한 50은 있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만한 집은 그래.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다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는데 한 방에서 9명 사는 고시원 같은 데 못 살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려면 뭐하러 와? 그냥 한국에 있고 말지. 그래. 고생.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있을 만한 데는 무조건 4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이에요. 그 위에는 뭐 한국보다 더 비싼 데도 많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는 내가 원룸에서 좀 깔끔한 데 있으면서 한 달 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원룸 가서 하시면 되는데, 제일 편하고 신경 안 쓰이고 이런 데는 한인타운이 아무래도 좋죠. 거기는 내가 베트남어를 못해도 할 수가 있고, 그거 다 붙어있잖아 건물에. 그치. 뭐 아파트먼트, 렌트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물어보면 돼. 번역기로 방 있냐고. 전기세는 내가 쓴 만큼 내야 되고 보통 월세를 받는데, 그런 한인타운의 원룸의 아파트가 서비스 아파트라 그러죠. 한 4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 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저는 라이브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데서 살면서 여자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지 말잖아요. 하지 말자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데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살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생활을 못 해보잖아. 베트남에서는. 그치. 베트남에서는 그런 생활을 못 해요. 이거는 진짜 돈이 있는 애들 아니면은 유흥가에서 돈 좀 버는 애들, 이런 나가리들, 맞아. 걔네들밖에 그런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서민 여자애들이 그런 거를 좀 맛보고 하면은 안 좋은 게 많이 물들어. 버릇이 정말이에요. 나빠져요. 이거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냥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무 좋은 데 있지도 마시고 너무 비싼 것만 먹지 마시고 너무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대한 베트남 남자들이 생활하고 먹고 살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나한테 좀 관심이 있고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여성들을 만나자,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자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한국 사람이 살만한 거 있잖아.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런 데서 네가 생각할 때 좀 싼 편은 얼마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아? 30? 그죠? 제가 볼 때도 30만 원? 30은 그래도 내야지 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제일 싼 살만한. 거? 원룸으로 따질게요. 뭐 쓰리룸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몇백만 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고급은 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최고급은 100만 원도 있어요. 그죠? 월세인데 원룸인데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데는 보통 아파트일 거고 뭐 시설도 되게 잘 돼 있을 맞아요. 거고 되게 경비원도 다 있어가지고 이제 도둑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고급 아파트죠. 이런 공원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이런 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식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 한번 보고 오세요. 쌀국수 먹을까? 쌀국수? 그래. 옆에 카페도 있고. 그래. 일본에 쌀국수 가게 왔죠? 여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없는 가게예요. 약속 없으면 나 일본 안 갈래. 너무 복잡해. 근데 뭐 여행객들은 괜찮죠. 마음 불안해. 진짜 불안불안하지. 응. 막 사람들도 많고 길은 복잡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한 달 살게 하시면은 일본에서 계시거나 뭐 이쪽에 자주 오시면은
이제 우리는 에어컨 없는 데로 왔잖아요. 에어컨 있는 데는 여기서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 조금? 어. 여기는 여행자 쪽은 아닌데 자, 여행자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쪽이죠. 네. 도심지. 그래서 엄청나게 싸진 않을 거예요. 가격은 알려드릴 건데 조금 있다가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에어컨은 있는 데는 조금 더 비싸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저거 고수 안 들어갔죠? 얘기했어. 눈이 엄청나게 크다. Không sao, không sao. 우리 언니 눈이 너무 커요. Bảo là mắt chị to quá. Đẹp quá. 이쁩니다. 이뻐요. Xinh, 귀여워요. xinh. 아, đang học tiếng Trung à? 아, 한국말 너무 어려워서 중국말 배우고 있대. 그래? 근데 언니 면도 특이하네.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 Chị có bạn trai chưa? À, 이게 있어. 이 괜찮은 Chắc 여자다. chắn rồi. 남자친구가 있는데 있다고 말하는 여자는 좋은 여자예요. Phải gì? Uống hạ của được gì hả? 아, 자기 남친 기준은 자기보다 술 잘 먹어야 돼. 어우. 술 잘 먹나 봐. 그래? 자기 이겨야 돼. 그래요? 오. 여기 쌀국수는 고기랑 들어있고 이거 이 뭐라 그러냐 이거? 오빠는 모듬이야. 이거 저 힘줄. 하여튼 뭐 그런 거 힘줄. 같이 있는 거. 오빠 모듬. 이거 오빠 못 먹는 거. 다.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먹는 다 거예요. 먹는 거. 아니야, 먹는 사람도 있어. 고수 친구들이에요 다. 좀 특이해, 국물. 맛있어요. 아, 그래? 그렇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맛있네? 나 내 거 아니라 이거야? 공짜라 이거야? 근데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못 와요, 그런데. 여행객이 이렇게 괴로우면서까지 올 필요는 없어. 에어컨 튼 데로 가면 되죠. 어차피 돈 쓰라고 오잖아. 맛은 거기서 거기에요. 맛은 어차피 한국보다는 맛있어. 여기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안 되죠. 어딜 가서도 맛은 비슷한데 여행하고 했으면은 좀 쾌적하게 먹는 게 좋지. 여기는 너무 내라. 우리같이 거지들이나 먹는 거지. 부자예요? 아니? 난 부자예요. 오빠 부자라고?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부자? 가자. 먹고 오세요. 저기야. 더 상해. 괜찮아요. 더 상해. 먹어. 나 다 줬어. 먹었어? 다 먹었어. bao nhiêu tiền? 120. 120. 6만 동이네. 맛있습니다. 돈 없다. 따라와. 다 챙겼어. 안녕하세요. 아니야. 카페. 나 잘 보이세요? 보셨죠? 우리는 쌀국수를 먹고 왔는데 쌀국수라고 치면은 베트남의 이제 대표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간 데는 또 비싼 엄청나게 싼 데는 아니야. 비싼 편. 훨씬 싼 데는 우리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싼데 여기는 뭐 3만 동, 3만 5천, 4만 하여튼 그 정도 가격이에요. 2,000원 언더야. 근데 같은 쌀국수를 하더라도 여행지나 한인타운이나 관광지 가면은 이게 비싸요. 10만 동, 5,000원 이 정도로 점프가 되죠. 그래서 뭐를 먹더라도 여행지 음식값이랑 로컬 음식값이 조금 달라요. 만약에 내가 2끼 정도를 사 먹을 거야. 그러면 로컬에서는 뭐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15만 동. 하루에 15만 동이면 돼요. 식비가 한 제일 싼데. 25만 원 언더로다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로컬 쪽으로는. 그죠? 근데 여행지나 좀 괜찮은 음식 위주로다가 먹으면은 하루에 30만 동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되죠. 더 돼? 그럼 짜장면 하나 먹어도 20만 동인데? 그러네? 그러면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한국 사람이 놀러 와서 맨날 또 싼 것만 그치. 먹을 수 없고 맨날 비싼 것만 먹을 수 없고 하는 거지만 비교를 이렇게 해드리자면은 로컬 쪽으로 먹으면은 25만 원? 25만 원 언더로 끝날 수가 있는 거고 비싼 데는? 비싼 데를 먹으면은 75만 원 정도? 75만 원. 이 정도 오케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여자 만나서 좀 더 비싼 데도 가끔 가면은 더 올라가는 거고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도 조금 저렴한 데서 해먹고 집에서 해먹고 하면은 그러면 더 살 수도 더 싼 있고. 거죠.
그리고 음식물 재료비 같은 거로 말씀드리자면은 또 해 먹을 수 있는 형님들도 있잖아요. 보통 원룸에는 다 이런 기구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가끔 라면도 먹고. 여기는 쌀값이 한국에 3분의 1이야. 4분의 1, 3분의 1 이래요. 그리고 모든 음식 재료들이 한국의 반값이 안 돼, 보통. 또 고기 종류도 엄청나게 싸고. 이래서 해 먹는다 치면은 더 싸게 먹죠. 보통 베트남 아가씨들이 음식을 잘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와서 또 해주고. 그러면은 식비가 생각만큼은 그렇게 안 될 건데 나는 다 귀찮다. 난 그냥 싹 다 사 먹을 거야. 하면은 그래도 생각지도 못하게 좀 더 나갈 수도 있죠. 교통비. 교통비는 뭐 택시 타고 다니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그치? 얼마 안 되지.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그랩을 타고 다니는 거랑 차를 잡아서 타고 다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더블이 더 나. 그치? 한 3대 7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훨씬 싸긴 싸고. 근데 한 달 살기니까 렌트 해도 되죠. 오토바이요? 오토바이 탈 줄 아는 분에 렌트. 한해서. 근데 저는 산대. 오토바이는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고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셨던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수월하게 탈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조금 저는 비추천. 그러면 그리고 면허도 따와야 되고 이종 소형을. 그럼 그냥 그랩 오토바이 타? 그랩 오토바이가 제일 싸고 제일 편하고 제일 빠르고. 비 올 때도 그 아저씨 뒤에 숨어서 타면 돼요. 그렇게 다 태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흥 또는 여자인데 여자는 내가 서민 여자, 일반적인 여자, 유흥 여자가 아니고 서비스 직종이 아닌 여자 만나면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맛있는 걸 먹든가 뭐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좋은 선물을 사주든가 이러면 돈이 나가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나갈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성의 날 때 작은 선물과 선물, 꽃 같은 거 사주시고 생일 때 뭐 작은 선물 좀 사주고 이러면 보통은 만족하고 이거를 만족 못하는 여자는 안 만나시면 돼요. 근데 유흥이 혼자 사시면은 또 유흥 갈 수 있잖아요. 유흥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 보통 마사지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마사지든 이발소든 이런 데 가시면 기본으로 그냥 50만 동이야. 3만 원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맨날 가는 건 아니니까 여행 왔을 때는 맨날 오지만 뭐 한 달 살겠는데 맨날 가겠어요?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는 마사지를 가시면은 거기서 더블 정도 되다고 보시면 되고 또 플러스 알파 있는 노래방을 가게 되면은 형 로컬 식비를 거기다 한 방에 박아야 된다는 그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 비쌉니다. 비싸. 근데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위험성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여성분한테 말 좀 걸어가지고 이 여성분이랑 데이트도 하고 진짜 가까운데 좀 연애. 놀러도 다니고 연애를 하겠어요. 연애. 베트남어도 공부하고 연애도 하고 이게 재밌지. 사실 유흥을 많이 해본 형님들은 아실 거야. 그렇게 유흥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질려. 해봤어? 뭐 해본 사람 같다? 아니 오빠들 말해줬어요. 질린대요. 당연히 질리죠. 상대방이 나한테 애정이 없는데 그 관계가 뭐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그냥 당구장 가서 당구 한 게임 친 거고 축구장 가서 축구 게임 하나 한 거고 뭐 이 정도의 재미죠. 차라리 일반 여성들, 착한 여성들, 좀 알뜰한 여성들 만나서 알뜰하게 알콩달콩 데이트도 하시고 작은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 하면서 눈물도 짜고. 인간적인 관계도 맺고 뭐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좀 저렴하게 한 달을 있겠다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비싼 하면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렴하게 한 달 있으면 얼마, 뭐 그래도 넉넉하게 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빠들 한 달 살기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제 또래들은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한 시절을 찍먹을 해봤기 때문에 인프라가 떨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다 불행하다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나이대라고 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어려운 거지만 그 외에 좀 여유가 되시고 하신 형님들은 한번 해보시면 반할 것이다. 근데 이런 90년대 분위기에 반할 것이야 분명히. 와보시고 체험해보고. 거기다가 내가 좀 외모 관리가 좀 돼 있는 사람이다. 짱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가기 싫어. 살고 싶어. 어딜 가든 여자들이 호감적이거든. 그러니까 진짜요. 어떻게 한국 가서 정리하고 여기 와야 되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관리가 괜찮잖아요. 메모가 50 넘었어도 여기서 살아. 그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 호감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 특히 여자들이. 눈빛 어. 많이 봐요. 저도 봐요. 아줌마든 아가씨든 내가 좀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하면은 호감적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빠 표정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거 제가 일부러 좀 그런 게 있어요. 엄격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여자애들 앞에서 웃질 않고 좀 말도 안 걸고 아예 하니까 그래서 다들 무섭다 되게 그래요. 좀 무서워요. 남은 인생도 또 재밌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진짜 추천합니다. 오늘의 한번 영상은 오세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 놀러 오세요. 네.